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진구 의회에서 일어난 구의원 갑질 논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의회 소속 의원의 갑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말 의회 사무국 직원이 구 의원의 갑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심각해져 병가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피해 직원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한 구 의원이 개인 수상을 위한 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개인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해당 의원 등 8명이 현장 시찰에 나서면서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피해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도 광진구 의회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한마디 사과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가해 구의원은 피해 직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광진구의회를 전국에 망신 주고 있는 것임을 알고 당장 사과하고 징계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쉽지 않다는 것. 심지어 부결에 대한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동료 의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원만히 되지 않고 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직원에게 또한 그 상처를 줄 것 같고. 이를 두고 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구 시민단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을 기한으로 기다리기로 하고 만약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우리는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범고민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상황. 광진구 의회를 향한 제19 감싸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용산구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곳들인데요. 하지만 주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도봉구 방학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입니다. 주민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였지만 고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노후 아파트의 특성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아파트 화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전기기구 사용 미숙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50년이 넘다 보니 안전에 대해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크랙도 자주 가고 위험성이 많이 따라갔고 전기도 110V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성에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니 곳곳에서 위험 요인도 발견됩니다. 지금 일단 설비 선택 점검하는데 접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접지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감전, 사람의 감전, 예를 들어 금속 기계라든가 거기에 사람이 접촉하면은 우리 인체에 전기가 흘러서 감전의 우려가 있죠. 실제로 이 아파트는 2년 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용산구가 관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좀 다음 예방이 가능한데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저희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위주로 볼 겁니다. 소방과 가스,
전기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용산구 주택부서와 안전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의 전선들은 노후돼 누전이나 화재 위험성이 제기됐고 비상계단 운영이나 내외벽 균열, 그리고 지하실 전기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주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시 화재 시에 대피하는 그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치물은 외부에다가 적치해 놓으시면 안 될 거. 용산구는 이곳과 함께 원효동 노후아파트 6개 동과 장애인 시설, 쪽방촌 등에 대한 점검 후 개선점 보완에 나섭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녹색여가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가 석관동 62에 1주변으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 1,500세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두고 오밀조밀 붙어있는 가옥. 성북구 석관동은 지어진 지 20-30년을 넘은 집들이 즐비합니다. 단지 하주택도 많아 주민들은 여름에는 침수에 대비하고 겨울은 단열을 신경 써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상대적으로 그전부터 우리 석관동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속 통합구역으로 해준 데 대해서 좀 많이 반갑게 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인 성북구 석관동 62의 1 일대를 신속 통합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최대 39층 높이의 아파트 1,500세대가 들어섭니다. 또 공원과 산책로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지하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침수 피해들이 좀 많아서 특히 이제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어떤 대상지로서 재개발 신속 통합계획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통합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얘기. 앞으로 석관동 62의 1 일대는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성북구 석관동 62의 1에 대한 정비계획안 위반 절차를 추진하며 정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이달 초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건대입구형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건대입구역에 20층짜리 업무시설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의류 상가가 밀집해 있던 건대 로데오 거리. 하지만 즐비했던 옷가게는 모습을 감췄고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또 역세권이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많다 보니 개발 요구가 컸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지역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4회 3지구 개발 계획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이 건립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이 조성되고 지상부는 업무시설로 채워집니다. 업무시설 중 일부는 공공임대 업무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지만 이에 비해 보행로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해당 부지와 인접한 이면도로의 폭이 2m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서축으로 공개 용지를 확보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공공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닷새 만에 20만 개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구매하고 한 달 동안 사용했는데 금액이 남았다면 또 서울 외 타 지역의 승하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후동행카드의 올바른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두 종류입니다. 기본 가격은 62,000원, 여기에 따릉이를 타고 싶다면 3,000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헷갈려하는 타 지역 승차 부분,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의 승하차는 모두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내려야 한다면 하차역에 역무원을 호출해 미적용 구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김포 골드라인과 진접선 등 일부 구간은 하차만 가능합니다. 기후 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한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못다 쓴 금액은 어떻게 될까? 소멸 원칙으로 2월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사용 만료 전 환불 신청으로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실물 카드는 사용 정지 후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불금은 신청 후 5일 이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릉이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매일 1시간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단 그 이상 사용하려면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합니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자동 결제돼 주의를 요합니다. 부득이 카드를 잊어버렸다면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5일 이내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차 시 미태그 2회 이상일 때 24시간 사용이 중지됩니다. 때문에 승하차 시 반드시 카드를 태그해야 하고 정지된 카드는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후 동행 카드 이용 문의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나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델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죠.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랑구가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운동치료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의자 스쿼트를 알려드리고 방문 간호사는 어르신의 혈당과 혈압을 확인합니다. 20이어가지고 나오네. 당 조절 잘 되고 있어요. 네, 워낙에 맞아요. 또 운동도 하시고 또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의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더불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강 리더가 한 팀을 이루어 사전 건강평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총 12주간 제공한다. 지난 3년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연구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약도 덜 먹고 사람이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힘도 좋아지고. 옛날에 맨날 막 처져갖고. 어르신들의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우울감 하락은 물론 어르신 1,006명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높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 혈압, 혈당 인지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관리가 동기부여가 되면서 유지되면서 결국 사전평가했던 거와 그 후에 이제 3개월 후에 하는 사후평가에서 혈압, 혈당 수치까지도 낮아지는 효과가 가벼운 제자리 걷기에서부터 그다음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하루에 10,000보 정도 이제 걸으시는 것들이 되게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셈인 중랑구. 구는 올해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8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GTX-A 노선의 상암 DMC역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마포구가 대장 홍대선 DMC역 신설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상암 DMC역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는 앞으로 DMC역 인근의 랜드마크와 롯데몰, 서울링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며 대장 홍대선 DMC역 신설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DMC역 신설 요청이 담긴 주민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가 노원구민 안심보험 보장 범위에 화상수술비 항목을 오는 2월부터 추가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며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민안심보험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 8,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광진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첫 생일을 맞은 아이의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 400명이 대상이며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말까지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돌 사진을 촬영하고 증빙 서류를 청구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기 위해 광진구에 소재한 사진관을 이용해 돌 사진을 촬영한 경우만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6일 오전 서울시민청에서 9번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장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기념사에서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인권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날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